오늘도 첫 번째 읽었던 책 헤르만 헤세의 책이라는 세계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진정한 독자가 그런 울창한 책의 세계에서 길을 잃고 압도될지, 제대로 길을 찾아 자신의 독서 체험이 진정으로 스스로의 경험과 삶에 소용되게끔 만들지는 각자의 지혜나 운에 달려 있다. 책 세계의 마법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치 음악의 문외한이 음악에 대해 생각하는 것과 비슷해서 독서란 살아가는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병적이고 위험한 열정이라고 비난하는 경향이 다분히 있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다. 사실 이에 앞서 삶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며 그것을 과연 정신의 반대 개념으로 상정할 것인지를 확실히 짚어봐야겠고, 또 공자에서 개태에 이르기까지 대다수의 선각자들이 놀랍도록 근본적으로 삶에 충실한 인물들이었음을 분명히 해두어야 하겠지만 말이다. 어쨌든 책의 세계에는 나름의 위험성이 있으며 그에 대해서는 교육자들이 익히 알고 있다. 그러나 이 위험성이 과연 풍성한 책의 세계를 결여한 삶이 갖는 위험성보다 더 큰 것일까? 그 문제에 대해 굳이 시간을 내어 생각해 볼 필요를 아직까지는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다. 왜냐하면 나 자신이 책 읽는 이로서 어린 시절부터 책에 홀린 사람 중 하나로서 작은 새소리에 홀려 온 세상을 돌아다닌 하이스터 바흐의 수도승처럼 넓은 책세계의 온갖 신전과 미로, 동굴과 바다를 헤매면서도 이 책이 좁아짐이 느끼지 못한 채 수백 년 세월을 마냥 떠돌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기 때문이다. 날이 갈수록 책이 많아지는 현실을 두고 하는 말이 절대 아니다. 천만의 진정한 독자라면 누구나 설령 책이 단 한 권도 새로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존의 보물을 수십 년, 수백 년이라도 더 붙들고 계속 씨름하고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경험들이 덧붙여지는데 이 세상의 언어는 엄청나게 다양하니 그 수는 학교에서 배운 것보다 훨씬 더 많다. 스페인어라고 해서 하나가 아니고 이탈리아어도 독일어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 독일어를 고고지 독일어, 중고지 독일어, 운운하며 분류한들 그게 전부가 아니다. 독일어만 해도 100가지가 넘는다. 스페인어도 영어도 모두 마찬가지다. 각각의 민족마다 다양한 사고방식과 각양각색의 생활방식이 존재하듯 언어도 그만큼 많다. 어쩌면 독창적인 사상가와 작가들 수만큼이나 언어의 수도 많다고 하겠다. 개태와 동시대를 살았으나 안타깝게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장 파울 같은 경우 그가 썼던 독일어는 정말이지 완전히 다르면서도 또 얼마나 독일어다운 독일어였던가. 이 모든 언어들은 근본적으로 번역이 불가능하다. 선진 민족들이 세계문학 전체를 번역을 통해 소유하고자 하는 시도는 훌륭한 일이고 또 개별적으로 탁월한 결실을 맺기도 했지만 그것은 불완전한 성공일 뿐 아니라 원칙적으로 결코 실현될 수 없다. 독일어 유군각의 시를 아무리 쓴들 호메로스와 똑같이 읊을 수 없는 법이다. 단테의 대서사시를 독일어로 번역해낸 것만 해도 지난 100년간 수십 가지에 이른다. 그중 가장 젊고 문학적으로도 가장 탁월한 번역자는 중세 언어를 오늘날의 언어로 옮기려는 과거의 모든 시도들이 원칙적으로 역부족임을 절감하고는 오로지 독일어판 단테를 가지려는 목적으로 시적 중세 독일어라는 완전히 독자적인 언어를 따로 고안해 내기까지 했으니 그의 노력에 그저 감탄할 따름이다. 하지만 새로운 언어를 전혀 습득하지 않는 독자, 생소하고 새로운 문학을 아예 한 번도 접하지 않은 독자라 하더라도 독서를 무한히 계속하고 더 세밀화하고 더 향상시키며 강화할 수 있다. 어떤 사상가의 어떤 책, 어떤 시인의 어떤 시라도 거듭하여 읽을 때마다 늘 새롭게 다가오고 다르게 이해되며 색다른 울림을 일으키게 마련이다.
예컨대 나는 괴테의 친화력을 지금까지 4번쯤 읽었는데 만약 지금 그 책을 또 한 번 읽는다면 그것은 젊은 시절 처음으로 엄벙덤벙 읽었던 친화력과는 완전히 다른 책 아니겠는가. 바로 이 점이 독서 체험에 놀랍고 불가사의한 측면이다. 우리가 좀 더 세심하고 예민한 감각으로 더 직접적인 연관 속에서 읽을 줄 알게 되면 그만큼 더 모든 사상과 문학을 그 일회성과 개별성, 엄밀한 제한성 속에서 파악하게 된다. 나아가 모든 미와 매력이란 바로 이러한 개별성과 일회성의 바탕을 둔다는 점도 알게 된다. 이와 동시에 더욱 뚜렷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 온 세상 수백 수천의 목소리들이 결국 모두 동일한 목표를 추구하며 이름만 다를 뿐 같은 신들을 부르며 동일한 소망을 꿈꾸며 동일한 고통을 토로한다는 점이다. 눈이 밝은 독자라면 수천 년이 넘도록 무수히 많은 언어와 책들로 짜인 몇천 겹의 직물에서 놀랍도록 고귀하고 초월적인 모습의 카메라를 찾아볼 수 있으리니 이는 상반되는 수천의 특성을 지닌 채 합의를 꿈꾸는 인간의 모습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을게요. 캘리그라피를 하다 보면 문장을 찾게 되고 책을 많이 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의 다른 직업으로 문장 수집가라는 것도 첨부하고 싶거든요. 함께 책 읽는 게 참 미숙하고 좀 떠듬떠듬 읽게 되는데 다음에는 조금 더 잘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